네, 오늘은 지금 건해안대학교 의예과 이지훈 군과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 그다음에 어떤 나만의 노하우를 한번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우 학생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해대학교 의예과 다니고 있는 이지후라고 하고요. 좀 긴장되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약간 생활 패턴 잡는 거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잠을 좀 많이 자야 이게 좀 피로가 풀리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괜찮은데 이제 하루 주말에 또 이제 늦잠 자거나 한 번씩 패턴이 좀 깨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약간 피곤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을 많이 잔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수면 시간 되게 궁금해 할 텐데 그죠? 몇 제가 시간이나 원래 잘까요? 네. 다음날 뭐가 없으면은 네. 10시간까지 자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의대를 붙었다는 거 보시는 분들이 납득이 안 갈 텐데.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되면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 한 5-6시간 자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도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그러면은 그 5시간에서 6시간을 자는 그 기준 학년 언제부터 그 정도 지켰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잠이. 그럼 1학년 때는 좀 많이 잤다는 소리일까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일찍 자는 편이었는데 점점 2학년 갈수록 이게 의도치 않게 핸드폰을 하다가 늦잠을 자다 보니까 그쵸. 네. 드디어 나왔다 핸드폰. 핸드폰 하다가. 네. 그래 맞아.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핸드폰 보통 몇 시에 시작을 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한 11시면은 집에 와서 다 씻고 다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원래 빨리 자면은 이제 12시 안으로 잤었는데 핸드폰 하다 보면은 1시 반 되고 막 2시 되고 그러더라고요. 지우군도 핸드폰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전혀 안 한 때가 있었을까요? 시험 끝날 때까지 중에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그냥 밤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안 하고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또 많이 의대 갔다. 그럼 궁금해하는 게 수학과학이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수학과학 선행을 좀 많이 했을까요? 저는 수학을 선행을 딱 한 학기만 했어요. 선행을. 그래서 중1 1학기였으면은 중1 1학기 거랑 중1 2학기 거까지 하고 이렇게 한 학기씩만 앞서 나가면서 선행을 했고 과학은 중2였나? 중3이었나? 겨울방학에 물리원을 한 번 딱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근데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선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우군은 자사고를 간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한 1학년 때 생각보다 잘 볼 줄 알았거든요. 처음 딱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도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겠지 이랬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얘네가 선행을 하고 와서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해서 2학년 때 가면은 얼추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버텼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보통 그렇게 수학과 특히 수학이 선행이 밀리기 시작하면 좌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의 학생들은. 근데 지우군은 그냥 2학년 돼서는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나 봐요. 비결이 뭐죠? 근데 사실 많이 화나긴 했는데 응. 시험 보고서 이거는 내가 이번에는 적어도 2등급은 나와야 내가 맞는 이번에 거다. 맞는 거다 했는데 나와보면 막상 3등급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좀
속상하잖아요. 속상했죠. 네. 네. 보통 그렇게 그런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과외를 더 한다든지 학원을 더 다닌다든지 뭔가 막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지우군은 그때 그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건 없나요? 근데 뭔가 또 다른 음. 방법이라기보다 제가 원래 학원 다니면 거기에 되게 그냥 충실하게 숙제도 다 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만큼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걸 하는 편인데, 딱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까지 제가 깁생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를 나가고 다른 학원에 가서 좀 더 이제 중점 개별적으로 그렇죠. 지도를 받는. 그렇죠. 다지기 내려가서, 학습을 했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언급된 학원은 좀 대형이기도 하고 소위 좀 선행 잘한다 친구 잘한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수학과를 어떻게 했을까요? 수학 같은 거는 사실 음.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막 답지 보고 바로바로 그냥 풀어서 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일단 고민하고 너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겠다 해서 진짜 옆에 애가 이 문제를 모르고 못 풀고 있으면은 제가 설명해 줬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아,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쵸. 이제 수능 때까지도 이게 요즘은 막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 뭔가 부담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과학이 이제 힘들었는데 아는 게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어서 그랬겠죠. 문제집을 되게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아요. 아. 막 완자나 아니면은 뭐 개념 뭐 이런 거 개념 관련된 문제집도 많이 풀고 그냥 한 많으면은 5건씩도 풀었던 것 같아요. 아, 5건. 근데 보통 과학을 그러면 그 학원 뭔가 과외를 병행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을 했다는 말인가요? 1학년 때까지는 혼자서 했는데 2학년 넘어가서부터는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좀 이제 병행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지우 학생은 숙제를 할 때 좀 학생들이 과제할 때 어려워서 중독 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제할 때 좀 어려운 순간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을까요? 과제할 때 어려운 거는 사실 중학교 때는 답지를 많이 안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답지 좀 봤던 것 같아요. 조금씩. 너무 안 풀리면은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가니까 그렇죠.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정 이해 안 되는 거면은 답지 보면서라도 이게 이렇게구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네, 그 정도였죠. 근데 답지를 보통 친구들이 저도 이런 학습 컨설팅 할 때 답지를 참고하라 하는데 답지 참고할 때 이게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우 학생은 답지를 어떤 식으로 참고했는지? 일단 답지를 보면서 거기 이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계산이나 이렇게 뭔가 거기 답지는 뭔가 여러 명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죠.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답지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들도 많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막 다 읽고 있으면은 보다가 아는 내용인데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막혔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우 학생 혹시 약점 과목이 있었을까요? 그 학습법은 어떻게 했는지? 약점 과목은 제가 약간 언어 쪽에 약했던 것 같아요. 이해, 암기 같은 거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해하면서 저절로 암기되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좀 더 맞았는데 언어 같은 거는 막 국어나 영어 볼 때 지문을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이걸 내가 꼭 외워야 되나 싶은 경우도 많아서 내신 때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참고 잘 보려면 해야지 이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영어 언어,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그러니까 언어 과목을 암기법을 좀 활용했다는 소리로 그죠. 해석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평소 자기 주도학습 시간, 그다음에 주도학습 하는 시간 동안에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줄까요? 한 고2, 고3 때부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음. 쉬는 시간이랑 이제 학원이랑 끝나고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하루에? 하루에 처음엔 한 6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서 한 많으면은 7시간 반 정도까지는 그럼 했던 학교 것 다니면서 그 정도면 엄청 많은 시간인데 7시간 반 정도 나온 시점은 3학년 돼서 네, 있을까요? 그죠. 3학년 돼서. 그죠? 네. 보통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풀이하는 시간은 자기 주도학습 시간에 포함시켜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 지금 지우 학생은 제가 그동안 했던 학생들 중에 멘탈하고 집중도가 가장 좋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멘탈 관련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못 봐도 그냥 어쩔 수 없지, 다음에서 없지. 잘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나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동네 친구들이랑 학원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거 좀 아쉬운데 이런 것도 말을 하니까 좀 그런 게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중도는 또 중학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죠. 네. 제가 원래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집에서는 게임을 했어야 돼가지고. 지우군도 게임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죠. 어. 놀아야죠. 놀아야죠. 그래서 학원 숙제 같은 게 그러니까 많진 않았어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끝내려 했어요. 근데 수업을 중학교 때는 사실 잠도 안 자고 졸지 않고 수업을 다 들었어가지고 숙제를 하려면은 쉬는 시간 아니면은 점심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내가 집에 가서 게임을 한다. 그쵸, 약간 놀아야 이런 되니까. 놀아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래서 집중도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옆에서 애들이 방해한 적도 많았거든요. 너 왜 숙제하냐 이러면서 막 그렇죠. 제 문제집에다가 낙서도 하고 낙서도 하고. 옆에서 와서 건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가서 게임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꿋꿋이 숙제를 한게. 그럼 결국에 친구들이 도와준 거 아닐까요? 지우군 친구들이 아주 그죠?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그러면 이게 지우군이 컨설팅을 좀 오래 좌우했잖아요. 근데 컨설팅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생각나는 게 딱 두 개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학원만 다니면은 성적이 올랐나 안 올랐나 막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와서 이제 얘기하고 한 거 다시 한 번씩 확인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확인받는 느낌이 거죠. 좀 컸어요. 또 하나는 약간 공부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해도 그렇죠. 장난식으로만 하지 그렇죠. 깊게까지 가면은 또 재미없기 때문에. 재미없죠.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자 깊은 얘기를 많이 못해서 네.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답을 해줘서 매우 좋네요. 그럼 내신 기간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수능 준비하는데 지장은 없었을까요? 저는 내신이랑 수능이랑 문제가 다른 건 맞는데 이게 완전 다르다고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어차피 실력이 올라가니까 수능 때도 잘 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복합해서 공부를 그치. 한다라는 느낌으로 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과학은 왜 요즘도 이슈가 많이 되지만 그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그 고난도 문제 뭐 또 다양한 콘텐츠 뭐 또 모의고사 수학과학에 이런 쪽에 시간 할애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지우군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학, 과학, 고난도는 진짜 약간 생각하는 거를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암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게 좀 더 쉽게 풀리고 아니면은 어떤 방식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좀 더 옳은 풀이가 되는지라는 거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뭐 컨텐츠 모의고사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너무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냥 보면서 내가 시간을 여기다 얼마나 썼는지랑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지 너무 이거 맞고 틀리고를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이 문제들이. 어렵죠. 이게 뭔가 수능과 맞는지 어렵죠. 의심이 알 들 수도 때도 없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막 맞는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옆에는 또 잘 본 애들이 많으니까 그쵸. 비교하게 되면서 자꾸 이게 스트레스가 좀 많아가지고 굳이 막 점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관리하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통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점수에 일일비를 하는데 지우군이 인상적인 부분은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안 나왔을 때 안 나온 그 점수를 그대로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차지를 했고 또 잘 나왔을 때는 또 이게 또 왜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했던 그 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합격 비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학생이 합격을 하고 그죠? 또 다시 반수를 해서 의대에 도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수는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수능 준비할 땐 또 두 번의 수능이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을까요? 반수는 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수학이 한 2월이었나? 2월이었나 3월부터 학원 조교를 한 게 있어서 수학만 조금 이제 연달아서 쭉 했고 나머지는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마음가짐은 사실 학교가 붙어 놓긴 했는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뭐 학과 행사 이런 것도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축제도 안 나가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과잠도 구하지 그죠. 못했다는 겨우 하나 했는데 그래서 뭔가 다시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냥 진짜 꼭 붙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군이 수능을 2번 봤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현역 때 국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같은 고사장 안에 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국어를 망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능 시험장에서 네, 정신이 나가 있어서 막 수학에서도 나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막 기억이 이러고 안 난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게 쭉 갖고 가야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해야 그렇죠. 어떻게든 이게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지 재수하고 제가 다시 2번째로 봤을 때는 점심시간에 수학에서 제가 하나 틀렸다는 거를 알았어요.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볼 때 어. 나 그거 틀린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약간 불안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잘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 기회를 망하지 않고 그렇죠.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꿀팁, 오늘 꿀팁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 이 수능 시험 장에서의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멘탈 관리가 왜 필요한가 누가 묻는다면 실전에서 멘탈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은 지금 말했다시피 워낙에 잘했던 친구들일지라도 한 문제 내지는 1교시에서 내가 못 본 게 아직 채점도 안 했지만 확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멘탈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그죠? 평정심,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합격 후 달라진 점 뭘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네. 고3이랑 반수할 때 잠들기 전에도 약간 뭔지 모르게 그렇죠. 불편하게 좀 있어요. 불편하죠. 네. 근데 이제는 그냥 프리합니다. 그냥 편안하구나. 편하네요 진짜. 저 원래 네. 열이 많이 나는 타입이어서 얼굴이 금방 빨개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도 많이 나는데 그런 그쵸. 것도 많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졌답니다. 스트레스도 진짜 덜 받으니까 네.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 아니면 예비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뭘까요? 이 화면을 좀 보면서 힘든 거 또 하지 않고 한 번에 꼭 붙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건양대학교 의예과 이지훈 군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잘하네, 역시.